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슬슬 꿈틀거리고 있죠.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상승 시작인가? 아니면 또 함정 아니야? 하고요. 오늘 어쩌면 그 답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 연준의 비밀 코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상승세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추세를 바꾸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걸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그 해답의 실마리가 정말 의외의 장소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국 연준이죠. 연준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돈 안 풉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아니야, 뒤에서 몰래 돈 복사하게 돌리고 있어,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요? 연준이 정말로 뒤에서 돈을 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의 핵심에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네, 바로 RMP, 우리말로는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연준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쳐주는 거예요.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현금을 살짝 공급해주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윤활유의 양입니다. 매월 무려 400억 달러입니다. 네, 400억 달러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시장을 술렁이게 만드는 주범인 겁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고 긴축한다고 난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효과를 거의 다 까먹을 만큼의 돈을 매달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뭐냐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에요. 통화정책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돈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아, 이거 몰래 하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스텔스 QE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레이더에 안 잡히게 아주 조용히 돈을 풀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의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어떻게 비트코인 20만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로 유명한 아서 헤이지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방아쇠는 바로 시장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준이 실제로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아, 연준이 진짜 돈을 푸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비트코인 랠리의 방아쇠가 될 거라는 거죠. 아서 헤이즈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1단계, 시장이 일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겁니다. 저 RMP라는 게 대체 뭘까 하면서 비트코인은 8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오가죠. 그러다 2단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아, 이거 진짜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맞구나 하고 깨닫는, 바로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그러면 3단계로 비트코인은 가볍게 12만 4천 달러를 넘어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20만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요, 절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갑자기 RMP 그만하겠습니다 선언해버리거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면요, 이 모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결국 연준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이라는 게 연준 같은 거대한 거시경제 지표만으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자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가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XRP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 좋은 소식 쪽을 보세요.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서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유출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해요? 엄청난 매수세죠. 그런데 나쁜 소식 쪽을 보면 초창기부터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위 고래들이 이걸 계속해서 거래소로 옮겨서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댐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듯이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ETF 출시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래들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가격을 그냥 꾹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현상이 나타난 거죠. 좋은 소식에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억눌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움직임, 또 XRP처럼 내부 수급 문제, 이런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월가의 큰 손들, 이 기관들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티은행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케이스는요, 규제 환경이 좀 좋아지고 기관 투자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14만 3천 달러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 ETF로 돈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드는 불 케이스, 즉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18만 9천 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베어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는 7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JP모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많이 해소됐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최대 17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주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라는 이야기고요. XRP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새로운 매수자와 기존의 매도자 간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그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인식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장 예리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